자, 보자. 저번 시간에 이제 연력학 법칙인데, 연력학 법칙이란 게 뭐겠어요? 제1법칙이.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어요. 어?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 자연계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해. 단지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피스톤 안에 일정량의 기체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뭘 가해줘? 별을 가해줘. 그러면 우리가 열에너지 양, 열량 Q를 준 거야. 그러면 열에너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른 걸로 전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피가 이만큼 늘어났대. 부피가 증가했대. 그리고 야, 온도가 올라갔대. 그러면 이 열 에너지가, 공급한 열 에너지가 뭘로 쓰인 거야? 자, 1과 뭘로?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였다. 1은 뭐라고 했어? 1은 뭐라고 했어요? P 델타 V다. 어? 1은 뭐라고? P 델타 V야.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 관련된다? 온도 변화. 온도 변화. 다른 말로 하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야, 원래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야. 분자들이 갖고 있는. 근데 야, 이상기체는 반발력이 없다겠지. 인력이 없다겠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려. 그러면 뭐만 갖고 있다?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만이야. 운동 에너지를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다른 말로는 절대 온도잖아. 그러니까 온도에 비례한 거야. 그럼 보자. 자, 우리가 연력학 가정이 있는데, 연력학 가정에는 뭐가 있다? 등압도 있고, 등압 과정, 등적 과정, 또 뭐가 있다? 등온 과정. 뭐가 있다? 단열 과정이 있어. 등압 과정은 뭐야? 일단 압력 일정하거든.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거든.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거든. 그리고 단열 과정은 열이 차단되어 있어. 열을 공급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는 거야.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그 책에 뭐가 나왔냐? 83페이지 연력학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부피가 일정한 뭐가 나오냐? 등적 과정이 나왔지. 그러면 그래프를 보자, 얘들아. 그래프를 보면 자, 압력하고 부피의 그래프다. 압력하고 부피의 그래프야. 그러면 보자. 압력하고 부피에서 민넓이는 뭐다? 이 P 델타, 그렇지, 1이지. P 델타 V야. 갖고 먼저 뭘 그린다, 얘들아? 등 원선을 그려. 이게 등 원선이야. 온도가 같은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T1하고 T2야. 누가 온도가 높을까? 봐봐. 민넓이가 누가 더 커? 1이잖아. 1이잖아. 민넓이가 누가 더 넓어? T1이 더 넓지. 그러니까 T1이 1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에너지가 크니까 T1이 더 높은 거야. T1이 더 높은 거야. 뭐 때문에? 야, 압력하고 부피의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뭐라고? 1이라고. 그런데 면적이 누가 더 넓어? T1. 그러니까 T1이 온도가 더 높은 등온선이야. 그랬을 때 등적 과정은 이거 있어. 이게 있고 반대가 있어.
그럼 보자. 이거는 보자. 자, 이거는 뭐야? Q는 뭐냐? 1과 내부 에너지 변화 S이지. 근데 여기서 1이라는 건 P 델타 V야. 그리고 이거는 델타 T야. 근데 여기서 부피 변화 있어 없어? 등적이니까 이게 0이야. 근데 온도는 낮아졌지. 그러면 얘는 뭐야? 열을 방출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반대를 보자. 반대를 보자. 반대를 보면 반대는 이거야. 이거지. 그러면 봐라. 반대는 야, 선생님이 이거 괜히 쓰는 거 아니다. 니들한테 익히려고 1과 열량은 열에너지 총량은 1과 뭘로 쓰인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여. 1은 뭐야? P 델타 V고 이게 델타 T야. 그럼 봐라. 여기서 부피 변화 없지? 0이야. 그리고 온도는 올라가. 그러면 이때 열은 흡수한다.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이제 무슨 과정이 있어? 두 번째 무슨 과정이 있어? 얘들아. 등압 과정. 그렇지. 등압 과정이 있단 말이야. 등압 과정을 보자. 이제 등압 과정을 보자. 뭐가 일정해? 압력이 일정하냐?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보자. 압력이 일정한데 이렇게 되지. 그래프에서도 다시 PV 그래프에서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등원선 그린다. 그럼 얘가 T1, 얘가 T2야. 그러면 등압 과정은 이거야, 이거. 이게 있을 수가 있어. Y축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는 별. 그러면 T1하고 T2 중에서 누가 더 높니? T1이 더 높지. 그럼 보자. Q는 뭐로 쓰인? 열 에너지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로 씁니다. 1은 P 델타 V고 얘는 델타 T란 거야. 그럼 여기서 부피 증가했지. 외부에 일을 한 거야. 근데 온도 변화도 온도도 더 높아졌네. 그럼 얘가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때는 열을 갖다가 어디다 써버린다. 1도 쓰고 뭐도 내부 에너지인가 온도를 돌리는 데 쓰인 거야. 둘 다. 이해됐어? 근데 이제 봐봐. 반대 과정 보자. 반대 과정 보자. 반대 과정은 등압 과정에서 반대는 이렇게 됩니다. 야, 성태이가 드디어 수요일날 화학시험지를 갖고 왔어. 저거 갖고 오면 돼요? 저거 갖고 오면 돼요? 그래. 선생님은 봐. 야, 이거 팔 떨어져. 야, 지금 이제 지우개 이만한 거 다 썼어. 다 쓰고 또 모자라갖고 이거 엄청 다 줬다니까 이거.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자, 그 다음 봐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봐라. 여기서는 이제 반대. 이거야. 이거니까 이때 Q는 뭐야? 1과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는데 얘는 P 델타 V고 얘는 델타 T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피는 감소했지. 그리고 온도도 낮아졌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니? 등 온가정이 있어. 등 온가정은 온도가 일정하지. 그러면 PV 그래프에서 하나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돼. 봐봐. 이렇게 등온선이 하나만 나와야 돼. 이렇게. 하나만 나와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건 Q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였는데 얘는 P 델타고 얘는 델타 T지. 그러면 얘는 지금 부피는 증가했지. 플러스. 근데 온도 변화는 0. 그럼 얘가 플러스가 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 이게 있어. 이제 반대로 이 과정이 있어. 이 과정이 있어. 갖고 이 과정은 자 Q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는데 1은 P 델타 V고 얘는 델타 T야. 그러면 이게 감소해. 마이너스. 부피가 감소하니까 얘 0이야. 얘가 0이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 과정 뭐가 있냐?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 있어. 단열 과정은 뭐가 차단됐다고? 열이 차단됐어. 열을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고. 근데 단열 과정은 두 과정이 있어. 단열 팽창하고 단열 뭐가 있다? 압축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단열 압축이다. 그러면 얘는 봐라. 단열 압축이야. 단열 팽창이야. 그러면 Q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로 써. 근데 1이 P 델타 V고 내부 에너지가 델타 T야. 근데 열이 차단돼 있으니까 이 합은 0이 돼야 돼. 무조건. 근데 봐. 우리가 구름이 생성될 때 단열 팽창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한 터져. 왜?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 그러면 부피가 팽창.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부피가 증가해. 그러니까 기체가 뭐냐? 외부에다 일을 해버립니다. 일을 해버려. 밀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부피가 팽창하지. 얘가 플러스야.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돼? 그만큼 열 에너지를 써버렸어. 열 에너지를 써버렸어. 뭘로? 일로 써버렸어.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감소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단열 팽창되면 이제 뭐 부피가 증가하면서 외부에 있다 일을 해. 그만큼 일한 만큼 열 에너지를 소모해. 그러면 기온이 낮아져. 기온이 낮아지다 보면 그거보다도 더 나. 이슬점보다 낮아져. 갖고 수증기가 옮겨요. 그러면서 높은 상공에 물방울이 떠 있으면 뭐라 그러더라고요? 구름이라고 그러지. 이때는 구름의 생성이야. 구름이 생성된다. 응? 근데 단열 압축이 있어.
단열 압축은 공기가 하강을 해. 그러면 원래는 이만큼이 되는데 이만큼. 이게 단열 압축이야. 단열 압축은 Q는 1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얘가 P 델타 V고 얘가 델타 T야. 그러면 이때 열이 차단되기 때문에 0은 돼야 돼. 합은 0이 돼야 돼. 근데 부피가 감소하지.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야 돼. 5이니까 에너지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이때는 오히려 공기가 흩어지면서 날씨가 맑겠지. 이게 된다. 즉 이거는 구름의 생성이고 이거는 A가 뭐가 있냐면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줬어. 자전거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계속 넣어. 그러면 압축이 되지. 그러면 그때 타이어 만져보면 따뜻해. 온도 올라가. 단열 압축되면. 이해됐어? 그리고 이거에는 또 있어. 뭐냐면 우리가 이 음료수를 갖다가 캔을 따지. 그러면 갑자기 부피가 확 팽창해 버려. 그러면서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버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물방울이 생겨. 그러니까 음료수 캔 따면 김이 생기잖아. 그거예요. 그거 단열 압축이야. 이해되니? 요거 넘겨. 그래가지고 84페이지로 와봐. 84페이지에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 단열 과정에서 보자. 단열 과정은 등원선을 대각선으로 이동한다. 등원선을 대각선으로 이동한다. 단열 과정은 봐라. 단열 과정은 이렇게 돼. 왔어? 재용이 왜 시간 헷갈려? 재용이 이거 뭐가 하나? 뭐가? 좀 넘어갔겠다, 재용아. 착각하지 마. 금요일날 7시라고. 그러면 얘는 등원선이 이렇게 있는데 단열 과정은 등원선이 이렇게 있는데 등원선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게 뭐다? 단열 과정이야. 그럼 뭐잖아? 이렇게 돼. 봐봐. 단열 과정은 뭐라고? 등원선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거나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야? 여기서 여기로 되는 게 이게 뭐다? 얘가 단열 팽창인 거야. 이게 단열 팽창인 거야. 왜? 부피 증가했잖아. 봐봐. 이게 단열 팽창인데 얘들아 봐봐. Q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였어. 그리고 얘는 P 델타 V 델타 T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합이 0이 돼야 돼. 열이 차단됐기 때문에. 근데 부피는 증가했어. 근데 온도는 어떻게 되니? 온도는 낮아졌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자, 지영아 봐봐. 온도가 이게 등원선이야. 근데 PV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1이야. 그러면 누가 1이 더 많아? 그래서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 이거였을 때 얘는 이거밖에 안 돼. 그죠? 얘는 이만큼이야. 누가 온도가 높아? 면적이 넓을수록 1이 열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T1이 더 높은 거야. 이해됐냐? 그러면 이게 뭐다고? 단열 팽창이야. 단열 압축도 있다. 단열 압축도 있어요. 단열 압축은 뭐잖아요? 이거예요. 단열 압축. 반대지. 그래프가. 등원선에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야 돼. 단열 과정은. 근데 단열 압축은 이거지. 이거다.
압력이 높아지고 부피는 줄잖아. 이게 단열 압축입니다. 그럼 봐라. 따라서 열이 차단됐기 때문에 단열 과정은 열을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으니까 Q는 0이야. Q는 1과 뭘로 쓰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입니다. 1은 P 델타 V고 얘는 델타 T야. 근데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열이 차단되는데 부피는 감소해. 그러면 온도는 증가한다.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다. 단열 과정이 라고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단열 팽창이야. 대표적인 예다. 야,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여 주위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때 수증기와 연결해갖고 구름이 생성된다. 옆에 나와 있다. 자, 84페이지야. 옆에 단열 팽창의 보충 자료에 탄산음료의 뚜껑을 처음 열 때 내부에 있던 높은 압력의 기체가 단열 팽창하면서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때 수증기가 연결하여 김이 생긴다. 이거 단열 팽창이다. 그리고 단열 압축은 봐라. 자, 봐라. 자전거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튜브 안의 기체가 단열 압축이 돼.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튜브가 뜨거워진다. 어? 이때는 단열 압축되면 부피는 주는데 온도가 올라가. 이해됐지? 그리고 얘들아, 녹새 바람이 있다. 녹새 바람은 유시간 말로는 뭐야? 팬현상이야. 팬현상. 팬현상이야. 근데 얘는 단열 압축하고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 다 일어나. 봐봐. 우리나라는 생김새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겼지. 근데 여기에 백두대간, 태백산맥이 있지. 그러면 이거 위에서 봤을 때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 얘가 영서지방, 얘가 영동지방이라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는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게 돼?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야,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 갖고 이슬점 이하로 낮아지면 여기에 구름이 생겨. 갖고 여기에 비를 뿌려버려. 그러면 수증기 소모했다. 어?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내려오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단열 압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공기 온도가 올라가. 근데 수증기는 소모했으니까 여기에 무슨 바람이 불어?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어. 이 고온건조한 바람이 뭐다? 녹새 바람이 불어. 영서지방에 고온건조한 바람이 부는 게 이게 뭐다? 녹새 바람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녹새 바람은 동해에 온 공기 덩어리가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단열 팽창하여 구름이 되었다가 동쪽 사면에 비를 뿌린 후 서쪽 사면으로 내려오다. 이때 단열 압축에 의해서 온도는 높고 고온건조한 바람이 녹새 바람이 분다. 이게 단열 팽창하고 단열 압축을 다 한다는 거야. 녹새 바람. 이해됐어? 현석이 정신 차리고. 그 다음 열기관의 원리에서 스털링 엔진을 보자. 스털링 엔진은 특징이 있다. 얘는 연소를 안 시켜. 연료를 연소 안 시켜. 그냥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 갖고 기관을 작동시키는 거야. 에?
얘들아, 스터링 엔진 봐봐. 스터링 엔진은 봐봐. 오! 아이고. 손흥민은 우에파만 우승해도 300만 파운드 50메달을 받더라. 야, 씨. 감독은 200만 파운드 받는데 50메달이면 얼마야? 씨, 우리 한 몇만 달러냐? 한 50메달이면 한 400만 달러 받네. 야, 이거 깽값 좀 보충됐겠다. 야, 손흥민이 깽값 물어줬잖아. 3억 원 회장한테 뜯겼잖아. 3억 원 뜯겼잖아. 3억 원 뜯겼는데 58억 받으니까 좀 세금 빼더라도 많이 남네. 좀 흘려 손흥민도. 내가 그날 6시 반까지 그걸 봤다. 시상식까지 다 봤어. 트로피 받는 것까지. 멍청한 놈이 또 어쩐지 아냐? 어쩐지 아냐? 이거 들다가 여기 찧었어. 여기 빨개. 너 맨유 팬이야? 네. 맹구? 잘라 죽겠네. 그러니까 손흥민 컵단 건 기분 좋은데 토트넘 이긴 게 너무 짧네. 아니 근데 손흥민도 이제 우승 트로피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맹구의 뭐냐? 자꾸 맹구에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 옛날에 나도 한때는 맨유를 좋아했지. 내가 저기 프리미어리그에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데 박지성이 때문에 보기 시작했어. 우리 그때 딱 박지성이 나는 그때 좀 우울했던 시기인데 박지성이가 나를 갖다가 많이 위안을 해줬지. 근데 그때는 맨유 좋아했지. 근데 맨유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박지성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퍼거슨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황제길로 가고 있지 지금. 갖고 야 에릭센은 아직도 버티고 있대. 그리고 나는 그 새끼가 제일 싫어. 맥과이어. 명함이 괜찮은데 지금. 그러니까 걔가 처음에 못했는데 지금 못하는 것보다 인성이 더러워 있어. 인성이. 이 새끼가 옛날에 손흥민한테도 지랄지랄하고 막 그러더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다 욕먹어야 돼가지고. 근데 인성은 진짜 안 좋아. 백발이야. 옛날부터 옛날에 걔가 그 누구냐 어디 있었냐 저기 뭐냐 요 이부 강등대인데 걔 원래 팀이 바디하고 레스터 시티 바디하고 같이 있었잖아. 근데 요 맨유로 옮겼잖아. 우승하고 나서. 근데 막 스터링 엔진을 봐라. 스터링 엔진을 봐봐. 야, 열기관의 원리에서 봐봐. 스터링 엔진은 연료가 연소하지 않고 보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로 작동하는 엔진으로서 열효율이 높고 당연히 소음과 진동이 적겠지. 공기만 팽창시키고 수축시키면서 열기관을 작동시킨단 말이야. 근데 스터링 엔진과 같은 열기관은 열을 가해 팽창한 공기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 남는 열을 방출한다. 이 순환 과정에서 엔진이 공급받은 열로 일을 하고 남은 열을 방출하여 다시 처음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밑줄거 순환 과정은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순환 과정은 뭐라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 없다. 명심해. 순환 과정은 뭐라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명심해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등원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이게 가나다라지. 나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봐라, 얘들아. 보면 자, 가에서 나는 봐라. 첫 번째, 가에서 나는 뭐야?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T란 말이야. 근데 얘는 부피는 0이야. 근데 온도가 올라가지. 그러면 이 과정은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뭐라 그래? 열을 흡수한다. 이해됐니? 그리고 나에서 아는 바라.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T야. 얘는 부피 증가예요. 온도 증가, 온도 그대로야. 그러면 얘 플러스인데 열을 흡수한다고 말하네. 뭐를 그래? 외부에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그래. 뭐라고 한다고? 기체가 뭐라고 한다고? 외부에 일을 해. 그만큼 일한 만큼 에너지는 감소해. 그리고 다에서라는 뭐야? 다에서라는 야,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T인데 얘 0이야. 얘 마이너스. 그럼 얘 마이너스. 이때는 열을 방출한다.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뭐야? 라에서 가는 뭐야? 가는 뭐야?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T인데 여기서 부피 감소해. 온도 그대로야. 0이야. 마이너스야. 근데 이때는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뭐야? 외부로부터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그리고 순환 과정의 내부는 뭐가 된다? 일이 된다. 명심해라. 순환 과정 안의 그래프는 뭐다고? 면적은 1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얘들아 봐봐. 이만큼 외부에다가 일을 한 거야. 이만큼 일을 할 거야. 이만큼 일을 한 거야. 근데 이만큼 일을 받은 거야. 그러면 1 빼기 2가 3이지. 그렇지? 1이 이거란 말이야. 2가 이거야. 빼봐. 외부에다가 일을 한 거에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걸 빼봐. 1에서 2를 빼봐. 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 일이 뭐야? 내부 면적이야. 기체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이 5,400줄이었어. 얘가 2,000줄이야. 그러면 순수하게 외부에다 한 일은 얼마야? 3,400이 됩니다. 일은 3,400이 된다. 순수하게. 이해됐냐?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이해됐죠? 여기는 이해됐고, 그 다음 자 넘겨. 자 86페이지를 펴봐. 86페이지를 펴봐. 자 보자. 기체가 하는 일과 연력학 제1법칙. 그린 가는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에서 서서히 Q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때 외부 압력은 일정하다. 그럼 나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야 외부 압력이 일정해 버리니까 내부 압력도 어떻다? 똑같아. 일정한 거야. 왜? 이 피스톤이란 건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뭐야? 부피가 팽창하는 거야. 이해됐냐? 그럼 보자. 이때 외부 압력이 일정하니까 내부 압력도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1에 1번 맞다. 그 다음 기체의 온도는 어떻게 되니? 높아지겠지. 왜? 열량 Q가 뭘로 쓰이냐? 외부에 부피 팽창했으니까 외부에 1로 쓰이고 뭐야? 내부 에너지 변화, 즉 온도 변화에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래서 1번에 2번은 X야.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말하잖아, 얘들아.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맨날 말하는 게 뭐야? 이거야, 이거. 얘들아. 맨날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걸 알면 자, 이거면 끝나지. 1번에 3번은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는 뭐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야. 근데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지. 그러니까 절대 온도는 온도가 높다.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력이 어떻다? 크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 선생님. 절대 온도가 높다. 그럼 뭐야?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력이 어떻다? 빠르다. 됐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력도 증가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외부 한일은 뭐야? 위는 얘들아 P 델타 V지. 이 산수도 못한 놈들은 나가 죽어. P 델타 V지. 야, 얘가 얼마냐? 압력이 1 곱하기 얼마냐? 10의 5승이지. 1 곱하기 10의 5승이야. 그리고 1이 부피 변화가 원래 1이었는데 얼마나 넣는 거야? 0.084 넣은 거지. 곱하면 야, 얘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2승이지. 그러면 1000을 곱해. 8.4에다가 1000을 곱해봐. 그럼 8400J입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리고 자, 이 기체가 한 일이 5kcal라면 내부 에너지 증가에는 이게 5kcal면 1kcal가 4200J야. 그러면 야, Q는 1과 뭐에 쓰이니? 내부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5 곱하기 4200J야. 근데 얘는 8400J를 썼어. 이거. 그럼 나머지가 내부 에너지 변화겠지. 그럼 얼마야? 12600이냐? 600J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빼면 돼. 이해됐죠? 자, 그리고 기체가 팽창하면 내부에 일을 하고 기체가 수축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그 다음 이 기체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애가 아니지. 열은 뭘로 쓰이냐?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이니까 틀렸지. 그 다음 2번 봐. 연력학 과정. 가하나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각각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을 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가하는 뭐야? 피스톤을 고정시킨 거고. 나는 피스톤을 풀어준 거야. 그러면 가하는 열을 가하면 똑같은 열을 가하면 뭐에만 쓰여? 부피는 안 변해. 그러니까 일은 안 해. 전부 다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인단 말이야. 온도만 높아져. 근데 나는 뭐야? 일로도 쓰이고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온도가 높아? 가가 더 높지. 이해됐지? 그래서 기체가 받은 일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인다. 가지. 그리고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열하고 같다. 나지.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같은 열을 가했을 때 가에서가 나보다 큰 거는 뭐야? 온도 높지. 내부 에너지 크지. 그리고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갖고 벽면에 많이 충돌해.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커지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같다. 이해됐니? 좀만 쉬어. 쉬어. 전력학 제2법칙보다 이제 야 이거 수능 특강 나눠줬어? 안 나눠줬어? 연력학 법칙? 안 나눠줬지? 그럼 걸어놓자. 아유 걸어놓자. 물 마시고. 저 다음 주 토요일에 다행이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 월요일 날 할 거야. 왜냐면 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수업 있잖아. 그 다음 주 대통령 선거리 있지. 화요일에 할 거야. 화요일에 1시부터 할 거야. 2시가 아니라 1시. 상관없잖아. 1시부터 5시까지 수업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화요일 날이 선거일이야. 수학이죠. 수업 몇 시에 있는데? 12시. 왜? 갑자기? 빨리 하는 거야?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빨리 하는 거야? 네. 아씨. 2시부터 6시면 안 되고 5시부터 수업이 있어. 원래 5시부터 수업이 있으니까 안 되고. 아이씨. 그러니까 자 빨리 와. 야, 최대한 빨리 와. 의빈이가 그냥 끝나면 가지고 그때는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동안 타이트하게 할까? 2시부터? 빨리. 상관없어요. 1시간 반, 3시 반까지 타이트하게 하고 쉬는 시간 없이 그리고 그러고 나서 12시 3시 반부터 또 좀 쉬었다가 화학을 갖다가 생물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가자.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야 누구냐 사랑이는 언제 오면 되냐면 12시 반에 와. 12시부터 와. 12시부터 와. 그럼 되겠다. 빨리 말해줘야지 너. 12시. 그리고 토요일 날 수업은 월요일 날 있잖아. 5시부터 7시. 7시부터 5시부터 7시에 할 거야. 그러면 상관없지. 토요일 날 누구냐? 토요일 날 화학 수업 듣는 놈. 성택이. 예? 저 안 되는데. 누구냐? 화학 수업 듣는 게. 박경장이요, 야, 박경장. 예?
저희 셋 다 수요일에 그리고 누구지? 경준이하고 성택이하고 누구지? 근데 수요일이잖아. 어? 성일이 아니고 누구냐면 그거구나. 은지하고 상관없네. 재용이니까. 자 보자. 연력학 제2법칙 봐봐. 그러면 보자. 연력학 제2법칙에서 자 92페이지 봐봐.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보자 이제. 자, 표시해놔라.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수업 6월 3일인가? 화요일이야. 대통령 선거일날. 너는 12시. 니들은 2시에 오면 돼. 2시에 와갖고 5시까지 하면 돼.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씩, 1시간 반씩 한다. 중간에 있지. 쉬는 시간. 한 번은. 물리 끝나고 좀 쉬겠지. 그러니까 6월 6일 거를 3일에 하는 거죠. 아니. 다음 주 거. 5월 30일. 5월 30일 수업을 갖다가 6월 3일 날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현충일은요? 현충일 때는 그대로 하고. 그대로요? 그냥 빨리 할까? 현충일은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 빨리 할까? 나?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해. 저 빨리 하고 싶고요. 그래? 네. 그러면 가지고 12시로 할까요? 12시 니들은 2시지. 그러면 현충일 날? 그러면 2시에 니들은 2시 하는 거야. 2시부터 6시까지. 그래요? 그러면 되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너는 12시. 니들은 2시부터. 이렇게 현충일 날. 그러면 빨리 하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 그래갖고 월요일 날도 해야 돼. 알았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았지? 지영이도 야 클리닉 다 하고 있어? 너 이번에도 안 왔잖아.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 얘는 잘 가갖고 자버리고. 이씨. 자 봐라. 연력학 제2법칙이야. 선생님 근데 저는 6시 넘어서 가는 거 같는데 차라리 스터디 카페 가는 거랑 여기 오는 거랑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씨. 써야지. 맞잖아 개새끼야. 연력학 제2법칙 봐봐.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야. 자, 에너지가 자연계 에너지 총량 항상 보존이 돼. 새로 생기라고 소멸되지 않는 거야. 단지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뿐이야. 근데 마지막에는 가장 쓸모없는 형태의 뭘로 바뀐다? 열에너지. 근데 왜 열에너지가 가장 쓸모없어?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힘들단 말이야. 열기관 같은 경우는 열에너지가 100줄이 있으면 30줄만 일로 바뀌어도 굉장히 좋은 열기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이 제일 쓸모없는 에너지야. 왜? 다른 에너지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쓸모있는 에너지가 뭐야? 전기 에너지야. 다른 에너지의 전환이 쉬워.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는 그래가지고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 법칙인데 엔트로피는 뭐냐? 무질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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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차피 예슬이도 같이 수업하네? 그 시간에? 네. 그럼 그러면 되네. 자, 봐봐. 보자.
자, 보자.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있어.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이 있어요. 은지도 같이 나오는데. 응? 은지. 어? 은지. 은지도? 어. 걔 어떻게 해요? 걔도 똑같이 한 거지 뭐. 걔 물리 안 썼잖아. 이렇게 물리를 먼저 하고, 아니 생물을 먼저 해버리고, 물리하면 됐잖아. 그렇잖아. 순서는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날은 물리를 먼저 하고, 아니 생물을 먼저 하고, 물리를 나중에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상관없잖아.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이 있다. 가역 과정은 뭐야? 쌍방통행이 있는 거야. 비가역 과정은 한 과정은 되는데 역 과정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계에서는 스스로 원래 상태로 못 들어가. 그게 뭐야? 비가역 과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이 자연 현상에서 누가 더 우세하게 일어나? 비가역 과정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얘는 뭐야? 스스로 원래대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야. 쌍방통행이 가능해. 근데 얘는 일방통행이지. 이렇게 스스로 원래대로 못 들어가. 원래 상태로. 봐라. 가역 과정은 처음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이다.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진자. 얘는 만약에 저기 우주에서 이 진자를 갖다 회전시키지 평생이지 그걸. 왜? 공기 마찰이 없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비가역 과정이다.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무슨 과정이다? 비가역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역 과정에 얘가 있다. 첫 번째 봐봐. 기체 확산. 기체가 왼쪽에만 있었어. 근데 밸브를 열었더니 기체가 스스로 운동해갖고 양쪽으로 0.5기압씩 돼. 근데 다시 왼쪽에 1기압으로 돼? 못 돼? 못 돼. 그러니까 A의 밸브를 열면 A에서 밸브를 열면 기체가 골고루 퍼지면서 B와 같이 되지만 B에서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 A로 되돌아오지는 어떻다? 않는다. 그리고 공기 중에 진자의 운동은 봐봐. 진자가 공기 중에서 공기장에 의해 멈추게 되지만 스스로 시간이 흘러도 멈춘 진자가 스스로 다시 움직이는 상태는 일어나? 안 일어난다. 그리고 열의 이동은 무조건 고온의 물체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저온의 물체로 이동해.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스스로 절대 이동 못한다. 즉 뭐냐면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지만 미지근한 물이 다시 찬물과 더운 물로 스스로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리고 밑에 봐봐. 자, 진자 운동의 에너지 변화 봐봐. 그림은 외부와 단열되어 있는 밀폐된 상자 안에서 진자를 진동시키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공기 분자와 충돌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작아진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진자가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공기 분자에게 전달되면서 멈추게 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진자와 충돌한 공기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반대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진자 운동은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진자가 멈춘다. 진자가 멈추면 진자가 처음에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공기 분자, 실의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을 보자 이제. 제2법칙은 뭐야? 자연계에는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총량 보존되는데 단지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데 마지막에는 가장 쓸모없는 형태가 뭘로 전환된다? 열에너지. 즉 열역학 제2법칙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이렇게 얘는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 있대. 이건 뭐라고? 비가역적이야.
마지막에는 어느 쪽으로? 열 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야 무질서도가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즉 질서에서 무질서로는 되는데 무질서에서 질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즉 봐봐 이거야 이거. 그래서 해보면 이거야. 봐봐 찬물하고 더운 물하고 섞는다. 그럼 뭐가 돼? 미지근한 미지근한 물. 그러면 이것들은 내가 손을 여봐. 구분이 돼야 안 돼. 찬물, 더운 물. 물. 구분되지. 구분되면 질서 있는 거야. 근데 미지근한 물은 구분이, 이게 찬지, 더운지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 거야. 자, 에너지가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질서에서 무질서로는 일어나. 근데 다시 미지근한 물을 찬물과 더운 물로 분리해갖고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안 일어나. 스스로 안 일어나. 일을 해주지 않는 이상 억지로 일을 해주지 않는 안 일어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이게 에너지가 전환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현상이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다. 이해됐니? 알아? 그리고 열이 이동할 때도 야 열이 이동할 때도 어떻게 이동한다? 무조건 고온에서 뭐로만 이동한다?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즉 알아? 온도도 고온의 물체는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져. 응?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높아져. 갖고 뭐가 돼? 열 평형 상태가 돼.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해야지 저온에서 열 에너지가 고온으로 이동하는 건 없다. 억지로는 억지로 시켜줘야지만 일어나. 자연적으로는 안 일어나. 봐라. 자,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여 열 평행상에 도달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지 않는다. 옆에 봐라.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냉동기 봐봐. 냉동기는 저열온에서 고열온으로 열을 옮기는 장치지. 봐봐. 냉장고에 봐봐. 물체를 넣어두지. 그러면 여기서 열을 빼앗아 버려. 저온을 물체를 더 저온으로 만들어. 이게 저온의 물체에서 어디로 이동해? 고온으로 이동해 버려. 그러니까 얘가 냉각이 되는 거야. 물체가. 근데 그거는 억지로 시켜주는 거야. 억지로. 봐봐.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냉동기에 일을 해줘야지만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스스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거는. 일을 해줘야 돼. 그리고 봐라. 두 번째, 엔트로피와 연력학 법칙 봐봐. 엔트로피는 분자 배열의 무질서도다.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는 분자들이 질서 있는 배열에서 점점 무질서 배열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연현상은 뭐라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법칙,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야. 잉크의 확산과 엔트로피 봐봐.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물속에 잉크방울이 골고루 퍼져가는 현상은 일어나지만 퍼졌던 잉크가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야,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데 무질서에서 질서로는 안 간다. 물과 잉크를 구별할 수 있는 상태는 질서에 있는 상태지만 잉크방울이 퍼져 물과 잉크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다. 따라서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자, 엔트로피는 거시적으로 같은 상태에 해당하는 다양한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즉, 자연현상은 이 경우의 수가 커지는 방향, 즉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 봐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열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고립계라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있잖아, 수조에다가 물을 담가놨어. 그러면 그건 열린 게예요. 왜? 외부하고 수조 사이에 열과 물질, 수증기를 다 교환해. 근데 여기 위에다가 유리판을 얹지. 그러면 물질은 못 빠져나가. 근데 태양 복수 에너지 같은 에너지는 교환한단 말이야. 이게 받침기야. 그리고 고립계는 뭐야? 여기다가 돌판 얹어놔. 그럼 물질이나 에너지 둘 다 교환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다? 고립계야. 그러니까 우주가 고립계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그리고 야, 열혈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야, 무조건 이 엔진에 있잖아, 열 에너지를 전부 다 일로 바꿀 수는 없다. 왜? 엔진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무조건 새어나가는 열이 있다. 새어나간 열이 없고 전부 다 열 에너지를 100% 일로 바꾼다? 있을 수가 없어. 뜨거우면 차가운 데로 열이 새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열효율이 100%인 거는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봐, 비가열 현상에서 연력학 법칙 봐봐. 그림과 같이 물체가 빗면에서 미끄러 내려와 수평면에 멈춘다. 물체가 빗면에 내려와 수평면에 멈추는 과정은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사방으로 터진다. 연력학 제1법칙이 성립한다.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다시 빗면으로 올라가는 현상. 이거는 자발적으로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비가열 현상이야. 즉 수평면에 흩어졌던 열 에너지가 다시 모여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지. 근데 연력학 제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자연현상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남을 제시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는 위배되어서 스스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넘겨. 그 다음 열기관과 열효율을 보자. 열기관과 열효율을 보자. 열기관과 열효율에서 보자. 첫 번째, 열기관이란 건 뭐야? 말 그대로 좀 열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장치? 일로 바꾸는 장치가 뭐다? 열기관이야. 열기관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야. 구조는 자 이렇게 돼 있지. 높은 열원,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외부의 W만큼의 일을 하고 낮은 열원, 저열원으로 Q2를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야. 이게 고열원, Q1의 열을 받지. 그러면 내가 열기관이 여기서 일을 해.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뭘 주는 거야? Q2에 열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봐라. 열기관에 열효율이 있어. 얼마만큼 열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느냐, 열효율은. 근데 열효율은 어떻게 되니? 있냐? 있지? 뭐야? 야, 열효율은 어떻게 돼? 공급된
유형한 1로 바꾸는 비율이야. 근데 이 Q1은 Q1분의 W는 Q1 마이너스 Q2지.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꿀 수도 있어. 뭐 1분의 Q1 마이너스 Q2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해됐지? 그래갖고 열기관에 공급된 열 Q1에 대해서 열기관이 한 일의 비율이다. 근데 옆에 봐라. 실생활에서 열효율 표시는 실생활에서는 열효율을 100을 곱하여 퍼센트로 나타나는데 이게 30%가 넘으면 진짜 좋은 열기죠. 근데 봐봐. 열효율과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 자, 열효율과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 선생님이 아까처럼 말했지. 열에 의해서 그 열기관이 가열이 돼. 그러면 무조건 거기가 엔진 자체가 고온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일이 있다. 무조건 빠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열효율은 100%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모든 열에너지가 엔진의 열에너지가 엔진 자체가 대표적으로 했어. 고온이. 그럼 밖으로 새나간단 말이야. 열에너지가. 그걸 다 100주를 갖다가 100로 100주를 못 바꿔. 그러니까 열효율이 100%인 기관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1종 연구기관이 있고 2종 연구기관이 있어. 1종 연구기관은 뭐에 의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 뭐냐면 에너지를 안 줬는데 얘가 가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는 뭐라 했어?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라 했지.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했지. 근데 얘가 에너지를 안 줬는데 지가 기계가 돌아가. 그게 1종 연구기관이야. 그게 연력학 제1법칙이 위배되지. 2종 연구기관은 열효율이 100%일 거야. 뭐예요,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 선생님 말했지. 엔진이 가열이 돼. 고온이야. 그럼 무조건 에너지는 새어나간단 말이야. 열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열효율이 100%인 기관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봐봐. 자, 봐봐. 일은 모두 열로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열은 스스로 일을 할 수 없고 모두 일로 바뀔 수는 없다. 그래서 열효율이 1인 100%인 열기관은 없다. 만약 열기관에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이 Q2가 0인 경우 공급된 일이 모두 1로 열이 공급된 열이 모두 1로 전환되어 열원으로 100%가 됩니다.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일어난 과정에서 열이 주변에 존재하는 더 낮은 온도의 기회로 저절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열의 100%인 열기관을 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나마 열효율이 제일 높은 게 있어. 카르노 기관은 40%야. 봐봐. 옆에 카르노 기관 봐봐.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은 저열원의 절대 온도 T2가 0K일 수는 없으므로 이 카르노도 1이 될 수는 없다. 카르노 기관의 실제 효율은 0.4 이하다. 그러니까 많아봤자 얼마다? 40%인 거야. 이해되니? 카르노 기관은 열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으로 고열원의 절대온도 T1과 저열원의 절대온도 T2로 열효율 2 카르노를 구할 수 있다. 그나마 카르노 기관이 열효율이 높단 말이야. 40% 이하야. 근데 이거는 이 카르노는 얼마야? 자, T1분의 T2야. 저열원의 고열원의 온도의 분의 저열원의 이거지. 잘못했구나. 이거지. T1분의 T1 빼기 T2야. 그래서 1 마이너스 T1분의 T2 이게 된다.
그리고 자 카르노 기관에 봐 순환 과정이지. 얘도 순환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있다 없다. 순환은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 그리고 그 내부가 내부 면적이 뭐다? 한일의 양이야. 실제로. 한일의 양이야. 그러면 봐라. 야 이거지 이거. 이 카르노는 PV인데 이렇게 되지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지. 자 여기고 여기인데 자 D는 뭐야? D, A, B, C, D 이렇게 돼 얘들아.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잡아라. 자 A는 뭐니? D에서 A는 뭐니? A에서 B부터 해볼까? A에서 B는 뭐니? 등원 팽창이야. 이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얘는 뭐다? A에서 B는 뭐다? 등원 팽창이야. 부피 늘어나는 거야. B에서 C는 뭐야? 선생님, 야! 등원선을 가로지른 것들은 단열 과정이라 했지? 그러면 얘는 단열 팽창이고 얘는 뭐야? 단열 압축이 되는 거지. 얘는 등원 압축이고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열을 흡수해. 얘는 열을 외부에 일을 해. 그리고 B에서 C는 그만큼 열을 방출해. 그리고 C에서 D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야. 아까처럼 똑같아. 얘들아. 단지 야 이게 등원선이야. 그러면 얘는 등원 팽창, 얘는 단열 팽창, 얘는 등원 압축, 얘는 단열 압축이지. 이해됐어? 그리고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네모가 열기관이 한 일이야. 이 안쪽 면적이 뭐라고? 열기관이 실제로 한 일. 자, 원래는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에서 이만큼 빼줘야 돼. 그럼 보자. 연료율은 자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 Q1과 저열원에서 방출한 Q2가 각각 고온부의 절대온도 T1과 저온부의 절대온도 T2에 비례한다. 따라서 카르노 기관의 연료율은 다음과 같다. 2는 Q1분의 W인데 이거는 Q1분의 Q1-Q2야. 그래갖고 1-Q1분의 Q2니까 이거는 1-T1분의 T2가 된다. 그리고 옆에 나왔지. 순환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연력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근데 이 순환 과정은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내부 면적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명심해라. 그리고 선생님이 연구기간 다 설명했다. 근데 연구기관에서 봐봐. 연구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일종 연구기관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작동하는 기관이야. 연력학 제1법칙이 위배되어 제작할 수가 없다. 제2종 연구기관은 열기관이 작동하여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내 사용할 수 있는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인데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어 제작할 수가 없다. 자, 봐봐. 어떤 보트가 있었어. 근데 바닷물을 흡수했다. 갖고 바닷물로부터 해갖고 에너지를 뽑아냈어. 갖고 얘가 이제 엔진이 고온이 된 거야. 그럼 또 바닷물을 빨아들여. 근데 누가 더 고온이야? 바닷물보다 엔진이 더 고온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작동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안 되잖아. 이게 이종 연구기가 위배된다. 이종 연구기가 위배된다. 이해됐니? 넘겨. 자, 96페이지 봐. 96페이지에 잡아라.
자, 2번 봐봐. 열기관의 열을 그린 가는 고열원 T1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 T2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의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나는 가의 열기관이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에서 B 상태가 C, D, A로 따라 변할 때 부피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압력과 부피관계를 나타낸다. 열효율은 얼마야? 야, 자, 봐봐. 열효율은 뭐야? W 쓰면 Q분의 W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어떤 거야? 증가하는 과정은 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등온선에서 야, T2에서 T1으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과정만 고치면 돼. 뭐야? 그렇지. A에서 B밖에 없네. 어? 야, B에서 C는 등온 과정이지. 그리고 C에서 D는 야, 온도가 떨어지지. 그리고 D에서 A도 등온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온도가 증가하는 건 A에서 B밖에 없네. 간단하지? 야, Q1이 W인 열기관 만들 수 있니 없니? 없지. 열효율이 100%니까. 야, BC 과정은 야, AB 과정은 뭐야, 얘들아? 단열 압축이야. 이때 뭘 한다, 얘들아? 이때 뭐냐? 이때는 열이 차단됐잖아. 열이 차단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방출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자, Q, 야, B에서 C는 뭐니? 등온 팽창이란 말이야. 이때 뭘 흡수해? 열을 흡수해. 갖고 그걸로 뭘 해버려? 일을 해버려. 그리고 C에서 D도 단열 팽창이란 말이야. 팽창이란 말이야. 이게 열이 없어. 그리고 D에서 A는 뭐야? 왜 열을 방출하면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요 A에서 B에서 C냐? 이거는 Q1을 흡수하는 거지. 그리고 요 D에서 A는 뭐야? Q2를 방출하는 거야. 조심해라. 다른 거에 봐. 여기 앞장 넘겨봐. 몇 페이지 넘기냐면 자, 요 84페이지 봐봐. 84페이지는 단열이 아니단 말이야. 야, 가에서 나가 단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가에서 나가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리고 나에서 나가 외부로부터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다에서 나가 뭐야? 열을 방출한 거야. 그리고 라에서 나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 카르노 기관은 봐봐, 다시 넘겨보면 조심해야 돼, 얘들아. 뭐냐면 얘는 자, D에서 A가 단열이야. B에서 C가 단열이야. 그러다 보니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A에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리고 C에서 D가 뭐예요?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조심해야 돼. 단열 과정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열을 못 흡수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그러면 얘는 열을 흡수하는 거고 얘는 내려오는 거야. 열을 방출하는 거야. 이해됐니? 등원선을 구분하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나눠줄게. 또 나눠줄게. 쉬어 얘들아.